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25 남침으로 남북한에서 약 300만 명의 군인과 민간인들이 죽었습니다. 이 300만의 인명 손실의 전적인 책임은 김일성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을 지원했던 모택동과 스탈린이 같이 져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유엔 총회 연설에서 뭐라고 했느냐.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전쟁 중에 피난지에서 태어났습니다. 내전이면서 국제전이기도 했던 그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목숨을 건진 사람들도 온전한 삶을 빼앗겼습니다. 내 아버지도 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피난한다고만 생각했던 내 아버지는 끝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 자신이 전쟁이 유린한 인권의 피해자인 이산가족입니다. 그 전쟁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누가 이 비극의 책임자냐 하는 이야기가 뻔한데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설을 유엔군을 보내서 우리를 살려준 유엔 총회에 가서 연설한 사람이 지금 청와대 대통령으로서 국군 통수권자로 앉아 있습니다. 이게 6.25의 아직 끝나지 않는 비극입니다. 내전이면서 국제전이라고 한 거는 이건 완전히 좌익들이 하는 6.25 설명입니다. 6.25는 남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스탈린과 모택동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유엔군이 온 걸 가지고 국제전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내전이 확대되어서 국제전이 일어난 게 아니고 남침을 저지하기 위해서 유엔 창설 이후 처음으로 국제연합군이 구성된 것입니다. 내전과 국제전 사이는 관계가 없어요. 남침과 유엔군 파병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전이라고 하고 국제전이라고 합니까? 요거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일성을 봐주기 위해서 이런 교묘한 그리고 뻔한 언어를 구사를 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대목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전은 세계적 냉전 구조의 산물이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전을 일으킨 건 김일성인데 세계적 냉전 구조가 전쟁을 일으킨 원인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냉전 구조가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전쟁이 발생합니까? 그럼 세계에서 도처에서 다 전쟁이 일어났을 것 아닙니까? 왜 그때 한국에서만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김일성이가 민족 반익의 남침 전쟁을 했으니까 일어난 건데 요걸 또 덮어주기 위해서 세계적 냉전 구조가 남침을 일으켰다 이 말이죠. 세계적 냉전 구조가 전쟁의 원인이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배은망덕한 연설을 우리 어린인 유엔 총회에 가서 합니까? 그런데 하나 기분 좋은 뉴스가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6.25 전쟁이 북한군 불법 기습 남침으로 발생한 전쟁이라는 것을 명확히 정의하고 6.25 전쟁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6.25 전쟁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제일 먼저 형사처벌 받아야 될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 법이 통과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은 5.18 특별법이 있으니까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는 생각인데 문재인 대통령 좀 뜨끔하겠습니다. 이 법안 발의에는 정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60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정의원에 따르면 현행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6.25 전쟁의 정의를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로 정의하고 있다면서 이런 정의는 6.25 전쟁이 시작된 시기와 전투의 기간 등만 나열했을 뿐 전쟁 유발 주체 등이 규정되지 않아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번 발의한 법안에는 6.25 전쟁 정의를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 남침에 의한 전쟁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이와 다른 사실을 유포하거나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정진석 의원은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이 흘린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올바로 기억하고 참전 세대에게는 자긍심을, 전후 세대에게는 호국, 안보의식을 고취하고자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는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이 통과되었는데 이 법은 지난 1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거기 사실을 유포하여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하고 비방 왜곡 날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했으니까 이 6.25는 5.18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하니까 이거는 징역 한 10년 이하, 한 5억 원 이하 벌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첫째, 6.25를 북침이라고 하는 자 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처럼 6.25를 내전이라고 하는 자 처벌 대상입니다. 내전이라는 말은 상방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상방과실이라는 겁니다. 상방과실. 처벌 대상입니다. 분명하죠. 그리고 6.25를 미국 측이 남침 유도를 했다는 이른바 수중주의 학설, 이거 처벌 대상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6.25는 뭐 북한 자료만 가지고 연구한 사람은 북침설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결국 진실은 이제 다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밝혀졌느냐 하면은 후르쇼프 회고록에 의해서 제일 먼저 밝혀졌습니다. 후르쇼프가 소련 공산당 서기장을 하다가 숙청된 이후에 회고록을 써서 이걸 미국으로 반출시켜서 1970년에 책으로 냈습니다. 거기 보면은 김일성이가 찾아와가지고 스탈린을 졸라서 6.25 남침 전쟁을 일으키도록 했다는 이야기가 바로 생생하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후르쇼프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989년에서 91년 사이에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 소련에서 공개된 자료가 더욱 명백하게 이 전쟁은 김일성의 남침이고 그 김일성을 뒤에서 조종한 스탈린이 모택동까지 포함시켜서 일으킨 전쟁이라는 것이 빼도 박도 못한 증거로 확정되면서 내전이란 말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문재인 씨는 이게 1960년대, 70년대 아주 낡아 빠진 정보를 가지고 유엔 총회장에 가서 6.25를 내전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은 이야기가 바로 이 정진석 의원이 발의한 이 법입니다.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 법에 반대하는 자는 김일성 세력이라고 규정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감사합니다.